이제 카프카 요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단식 강대가 왜 굶어? 왜 굶어? 이러면 알 수 없지만 이 전체의 장면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 장면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 이거를 지금 이 사람이 질문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굶는다는 거를 화두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요것만, 근데 굶는 거, 이거 설정 앞에 보이시죠? 앞에 백정이 있고 굶는 거고, 쇠창살이 있고 굶는 거고, 그 살살에 나중에 육식동물이 들어가고, 이거는 형태 분석을 해가지고 보면은 또 재밌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굽는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까먹기 전에 연어 에어조단 보여드리려고. 그 박물관이, 어,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은 겨울에 가시면 그 북해도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여름에 가시면 더 좋다고 생각, 근데 그 아이누 사람들의 생태를 보려면 겨울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박물관에 갔더니 신관, 자연관 이런 거 되게 알 수가 있고 동물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생필품을 보면은 알 수가 어떠세요? 에어조단 별로 안 놀랐나요? 네, 이게 네, 연어 피를 가지고 이 발바닥에도 이렇게 그냥 꼬리를 이렇게 해놓고 이 바느질을 아주 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연어 피죠, 연어 피. 제가 이거를 보고 진짜 감동을 받았었어요. 자기 발을 연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물에 강에 들어가지 않았구나라는 게 아주 감동이 되면서 그리고 요 에어조단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박물관을 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요 앞에서 이제 되게 좀 있었어요. 서서 느끼기도 하고 이 짜는 사람이 누가 짰을까 싶기도 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다음 카두베오족은 너무 작네요. 네. 요 보시면은 요게 레비스트루스가 아마 이게 카드베어적인데 이게 가문의 무늬가 다 달라가지고 선생님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네네. 이게 가문의 무늬라서 이제 집집마다 무늬가 다르고 요게 이제 이거를 이 자기 얼굴을 진짜 종이로 써가지고 그 레비스트로스가 이제 그 문신을 좀 다듬고 있는 여성들한테 가서 좀 보여주라 이러면 너 얼마 줄 거야? 막 이러고 이제 해서 나중에 가져간 돈 다 떨어져가지고 그 종이에라도 좀 어떻게 안 되겠다 했더니 좋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리는데 아무 데나 그려도 시작이 중간에서 해도 이렇게 끝에서 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외워서 그린다고 하늘보다 진짜 이 이해의 수준을 딱 이렇게 알 수 있다. 근데 그 언니들이 이제 영아 사례 이렇게 이제 결합돼 있고 그다음에 도곤족인데요. 이 도곤족 제가 너무 작게 가져왔네요. 도곤족이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도곤족 춤이 있는데요. 도곤족이 춤출 때는 남자들이 의례를 하는데 이 브래지어 합니다. 브래지어. 그래가지고 길게 막대다리 하고 뱀춤을 추는 걸로 유명한데요. 도곤족이 저게 아무리 봐도 제가 브래지어인 거예요. 아니 브래지어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춤추는 자가 자연이에요. 자연. 근데 자연은 어떤 기능을 하면은 낳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 그래서 저 신체가 여기만 여성이고 여기 가슴만 여성. 그 가슴만 여성이고 이건 뱀이고 이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체를 부분적으로 다른 힘을 표현하는 걸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무문자 사회의 예술이라든지 신체 이런 표현을 계속 보면은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고 있고 카프카도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그 틱이라는 작품처럼 정신이 주재하는 존재로 인간을 보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해야 이 척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척도를 가질 수 있는 게 좋지 않아? 하나의 척도 말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 강대를 보도록 하기 전에 도련한 출발이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먹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과히 많이 없다. 이게 재밌죠? 나고야에 가시면 지브리 파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또 가줘야 되는데요. 지브리 뮤지엄은 도쿄에 있고, 파크는 나고야에 있는데, 나고야에 아마 도요다가 있을 거예요. 도요다가 지브리에게 돈을 많이 대기도 하고, 이래서 나고야가 바람이 분다의 배경이 나고야여가지고, 나고야 여기 영화에도 나오는데요. 지브리 파크에 지금 지브리의 음식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서 보게 돼 있고 촬영이 안 돼가지고 도록을 누가 저를 사주셨던데 되게 좋더라고요. 요는 어떤 예술가나 예술 작품에 작가가 먹는 씬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관계에 관심이 있는 작가일수록 먹는 씬을 넣는다. 혼자 먹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신화의 식탁이라는 그 글을 쓸 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카프카는 먹는 장면은 거의 없다. 익으면 그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뜯는 걸로 되어 있고 굽는 장면이 있다. 그러니까 프루스트는 먹는 장면이 진짜 많다. 심지어 프루스트의 레시피라는 책도 있습니다. 거기 나온 요리 그대로 다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그 예술 작품에서 먹는 장면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도 분석을 할 때 먹는 신만 가지고 쭉 끄집어낸 다음에 그 앞에 아까 우리 감옥이라든가 그 무대를 분석하듯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먹는데 예를 들면 하루키는 요리법을 되게 많이 그립니다. 요리법. 그러니까 뭐 식탁이냐 요리냐 이것도 이제 층위가 되게 나눌 수 있는데요. 되게 쓰기 좋은 화소죠, 화소. 이게 관계가 되게 다층적이지 않습니까?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걸 찾아봤더니 그렇고 굽는 걸 찾아봤더니 굳이 말하자면 아니, 그러니까 아예 없는데 그래서 제일 이상한 건 얘들은 안 먹고 이까지 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굽는다고 하는 거에 그 도련한 출발이라는 작품에 굽습니다. 도련한 출발이라는 작품이 쌤들 이게 제 책으로 608쪽 이게 미완유고인데요. 도련한 출발이라는 작품이 이겁니다. 막 이렇게 이제 어 어디 갈래? 이래서 가인이 왜 가요? 이랬더니 너 소리 안 들었어? 이게 하인한테는 안 들려요. 이것도 카프카인데 되게 중요하죠. 어떤 배치 속에서 아니면 배치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들리고 누구한테는 안 들려요. 같은 데 있어도. 이런 것도 선생님들 느낌 오시죠? 내가 그 같은 공간에 있어. 예를 들면 이거 그 우리가 같은 공간에 바퀴벌레랑 인간이 있어도 둘이 그 배치라든지 신체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소리를 내도 공명을 못 일으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주인과 하인은 소리를 못 듣고 주인은 듣고 이런 게 카프카가 생각한 신체 배치 이런 걸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된 계기고요. 주인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라 진짜 많이 쓰죠 카프카가. 그 법 앞에서도 몰라 안 돼. 그러니까 부정어 되게 많이 씁니다. 부정어. 그런데 다만 여기를 떠나는 거야 이렇게 돼. 진짜 좋죠 진짜. 여행 갈까? 응. 왜? 나만 여기를 떠나는 게 나한테 여행이야. 그런데 우리가 늘 사는 건 지금밖에 없잖아요. 나만 여기를 떠나야 되는 게 매 순간인 거죠. 도착한 거기도 다만이 걸리잖아요. 다만 여기를 떠나는 거야. 다만 여기를 떠나는 거야. 끊임없이 여기를 떠나는 거야. 그래야 나의 목적지를 도착할 수 있어. 그날은 다만 여기를 떠나는 거야. 있기 때문에 도착이 아니고 도착한 순간 다만 여기를 떠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 아세요? 내 얘기했잖아. 다만 여기를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 카프카 작품 읽는데 큰 재미죠. 도착지를 얘기한다는 게 출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있다, 같이 있다. 왜 우리는 지금밖에 못 사니까? 이것도 많이 생각이 되죠.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지금. 우리가 나중은 없어. 늘 지금을 살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나중은 지금으로. 이렇게 가고, 과거도 없어. 늘 지금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는 거. 나리께서는 양식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마지막에, 그게 뭐가 필요 있니? 이러면서 군기가 나옵니다. 여행이 너무 길어.
도중에 뭘 얻지 못한다면 죽고 말겠지. 그런데 예비 양식도, 그러니까 지금 가진 거를 떠난 자리에서는, 자, 지금 나를 먹여 살린 게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는데 거기서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살릴 수 없겠죠. 이게 되게 그 재밌죠. 아니, 그래서 지금 도착하면 난 떠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여기 게 또 나를 못 먹여 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겠지. 근데 나는 지금 여기를 떠나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 없어. 그럼 이게 늘 지금을 떠나고 있는 자에게는 양식이 없어. 그냥 안 먹고 싶고 뭐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나를 먹여 살릴 것은 지금 여기를 떠나는 나에게는 필요가 없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를 질질질질질질 끌고 흘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취향, 취미,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게 전 구간과, 그러니까, 떠나는 자리와 도착한 자리가 같은데, 늘 떠나야 할 지금밖에 없다면? 이것들과 나의 관계? 그런 경험 선생님들 있으시죠? 좀 장기간 여행하면은 긴 짐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그 다음에 뭐, 한 달만 어디 가서 살아도 너무 좋잖아요. 어차피 나 이거 안 갖고 갈 거야. 그러니까 뭐, 얻어 쓰고, 남는 거 쓰고, 없이 쓰고, 뭐, 포장한 음식 그 용기 또 써도 되고. 근데, 아니, 사실은 집도 그런 거라고. 꼴랑 100년 살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도중에 뭘 얻게 될 거야. 그렇죠. 도중에 뭘 얻게 될 거야. 이게 배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착한 자리에 이것도 참 좋죠. 네가 지금 뭔가 가지고 있어야 다음 구간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가면 거기 가는 대로 또 뭐가 구하게 될 거 주어져. 그 배치가 결정하는 건 네 앞에 또 사람이 있게 되고 싫든 좋든 간에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또 마련이 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전체는 걱정하지 마. 대단한 여행이야. 그 다음에 정말 멀어. 이런 것도 참 좋죠. 나는 떠나야 될 때, 이제 여기가 참 저는 좋아서 이게 이제 성이라는 작품을 읽는데 되게 도움을 준 마지막 구절인데요. 엄청난 여행이다.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매우 많다. 지금 일상 속에서 내가 가진 모든 물건, 내가 가진 모든 관계. 근데 걔를 버려. 이게 아니고 배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과 이제 다른 무게중심을 실으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양식이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카프카가 실제로 먹는 걸로도 쓰고 관념, 축도라고도 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식 강대를 계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 강대만 봐도 선생님들 우리가 읽었던 1번 관찰이라는 작품이 떠오르시죠? 거리두기, 낯설게 하기. 그런데 관찰이랑은 다릅니다. 관찰은 내가 바깥을 본 거잖아요. 유정쌤. 바깥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살 안에 들어가가지고 백정보다는 자기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이 시선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카프카의 첫 작품도 낯설게 하기고 마지막도 낯설게 하기인데 훨씬 더 자기 내면의 낯섦, 그다음에 인간적 삶과 자기 존재의 낯섦. 그래서 카프카의 시작과 끝에 보면은 관찰이라는 주제는 같고 이 내향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식 광대와 함께 생각해 볼 두 번째 작품이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무대 위에서의 연극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화할 필요가 없고 무대를 계속 바꿀 수 있다? 이게 단식 강대 옆에 원숭이의 무대, 그 다음에 고개사의 무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술원의 무대, 이렇게 무대를 바꾼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돌연한 출발처럼 양식이라는 것이 주는 굶고 먹음이 뭐 선택 문제가 아니고 맞물려 가면서 내가 먹는 것과의 계속 관계를 고민해 가는 거죠. 이거를 먹어야 되는 이유, 조건, 누가 이거를 먹는 거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단식광대랑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작품이 어느 개의 연구입니다. 어느 개의 연구는 이게 어느 개의 연구예요. 어느 개의 연구고 어느 개의 연구 자체가 미발표인데 여기는 변신 모티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가 납니다. 걔가 다리가 네 개인데 나중에 막 퍼덕퍼덕 걷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나중에 공중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 맞죠? 다리 네 개인데 네 개가 땅에 붙어 있으면 개인데 하늘에 떠 있으면 새 아닙니까? 네 개를 가지고 있지만 아니 왜 떠 있는 애를 두고 개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신 모티프가 들어가 있고 변신 과정에서 이 개가 굶습니다. 굶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굶냐면요. 어, 이게 제가 페이지가 다를 건데요. 제가 그냥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단도 너무 많이 넘어가는 중간 부분에 어떻게 하면 저런 날아다니는 개가 될 수 있을까? 쟤들은 뭐야? 그럼 나는 왜 여기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려면 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걔의 본성을 알고 싶어. 걔의 본성을 뜯어봐야 되겠어. 뜯어 먹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걔의 본성을 뜯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걔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 어떻게 사냐 막 보는 거. 아니 인간이 저래? 저런 진짜 인간이라는 게 뭐야? 라고 보다가 내가 인간이네. 그렇게 뜯어보고 싶으면 날 뜯으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 골수를 빨아먹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굶는다고 하면은 뭐 밖에서 양식이 유입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소진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거를 이제 태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내가 나를 먹는다라는 모티프가 굶는다의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밖에 거를 안에 넣고,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만 먹기란 뭘까? 뭐, 내부 걸 먹든지 내부 걸 먹죠. 근데 밖에서 안 오면 안에 거 먹어야지.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만 그 행위성만 보면 어느 게 연구에서, 내가 나를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골수를 완전히 열어가지고 빨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걸 이제 자기에게 향하게 하고 중간에 정신 차려보니까 숲속의 빈 나뭇잎들 사이를 떼굴떼굴 구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가 한마디 합니다. 길은 굶주림 사이로 지나간다. 좋죠, 진짜. 이게 뭔 말이야. 굶주림은 추상명사야. 길은 보통 명사고. 뭐 그렇게 같이 쓰니? 이런데 너무 느낌이 오시죠? 길은 굶주림 사이로 지나간다. 내가 뭘 먹고 있고, 어떻게 먹고 있고, 요 배치가 주는 양식에 따라서 나를 살찌우고 있다는 거를 계속 반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섭취하지 않고 그것과 계속 거리를 벌어뜨리는 와중에 살아볼 수 있는 다른 배치가 떠오른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요. 문장 자체로도 길은 굶주림 사이를 지나간다. 이게 뭐 이렇게 돼. 길은 굶주림을 뚫고 지나간다. 이 뚫는다 이런 것도 이제 되게 어 이렇게 뭐 그러니까 치고 나간다는 느낌도 있고 찢어진다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느 개가 내가 도저히 단식을 중단할 수가 없었다. 이래서 한참 읽고 보면 언제부터 단식을 시작한 거야 모르는데 정신 차리면 이렇게 굶고 구르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작은 뭐냐면은 어머 공중개가 있어. 개들이 걷더라. 걷는데 개일까? 이런 것도 있고, 개들이 좀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이 어릴 때 이 개가 또 굶는 개, 굶주림 사이로 길이 뚫리는 거를 보는 이 개가 어릴 때 걷는 개를 보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했더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납니다. 그것도 개인가? 왜 우리가 실종자 할 때 누가 부를 때 대답하면 곤란은 안 된다고. 아버지. 야, 헐, 이럴 때 네 하고 대답하면 안 된다고. 이 호명이 서로 소통의 연결고리를 작동시켜버리기 때문에, 어, 밥 먹어! 이러면 짹짹짹! 이렇게 대답을 해야 같은 공간에
아까 주인과 나리가 그 주인과 하인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죠, 같이. 근데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못 듣는 것처럼 같이 있기. 아버지는 명령하고 아들은 찍찍거리면서 같이 있기. 이런 방식의 관계 같은 것도 카프카한테 실험이 되는데 요 어느 개 연구에서도 이 개가 중간에 자기랑 다른 그 변신한 애들 막 부르면 그쪽에서 답을 안 해요. 그다음에 자기가 말하면 자기가 변신하고 나서 말하면은 다른 개가 또 못 알아들어요. 이런 장면이 이제 구석구석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요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요까지를 풀면은 이 단식강대라는 작품이 다른 작품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모티프 방식을 가지고 함께 얘기할 수 있고 이 작품 자체가 속한 작품집이 단식광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거기 작품이 네 작품이 있습니다. 네 작품이 뭐 작은 여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쥐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제목만 한번 볼까요? 24년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어느 첫 번째 시련, 작은 여인, 단식강대, 서시족. 전체가 뭐냐면은 서커스 이야기, 이렇게 씁니다. 서커스 이야기. 서커스 이야기고, 서커스인데 굳이 말하자면 뭐, 뭐 서시족의 여가수는 가수 이야기인데 이 작품을 모든 모티브 어떤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걸 사람들이 이제 관객들이 보는 거죠. 서커스단에 대해서는 실종자라는 작품 끝에 오클라호마 극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모두 극장에 취직하러 가고 막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런데 극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그다음에 무대에 우리가 이제 한 편의 연극이야. 삶이라는 것은 여기서 역할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보면서 이 역할놀이가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배우가 훌륭한 배우는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안다는 게막 그거랑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그 거리감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연기를 모르지만 이 배우가 이 역할에 막 빠져 있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가 되면 안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역할을 잘 해낸다는 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내가 계속 극을 바꿔갈 수 있어야 된다는 문제, 찍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찍히는 존재가 된다는 문제, 이런 걸 복합적으로 카프카가 말하고 싶어 하고, 예술이라는 것은 그러한 삶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제 찍어내리 누를 수 있는 기술이죠, 기술. 문제는 단 하나하나의 방식으로밖에 자기를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 내가 한순간에라도 연어의 발과 인간의 손과 곰의 머리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관계가 복잡하게 나의 온몸을 관통해서 그걸 또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동시 진행이 될 때 사냥을 잘한다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개 달린 새와 두 발 달린 인간이 화살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놀라운 싱크로율에 맞춰가지고 먹는 거 하나가 짠 떨어지는 일인 거니까 그때 내가 인간이기만을 고집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카프카는 좀 더 많은 타자들, 좀 더 다른 배치가 당신의 삶과 우리의 삶에 동시 작동하기를 바랬던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산책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